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일 4시에 찾아왔습니다. 주간 묘묘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막 이렇게 살랑살랑하니 어디로 놀러 나가고 싶고 막 그런데 어디 가지 마십시오. 화요일 4시는 주간 묘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이템이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식 없이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낙선자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제가 굳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네, 제가 얘기를 하죠. 이게 가을 탄다라고 이제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 탈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낙선의 아픔을 견뎠기 때문에 생계에 뛰어드느라.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번에 우리 한진희 소장은 러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러닝은 못했는데요. 그래서 자전거 열심히 탔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한 뻔뻔하죠? 2시간 이상. 왜 이렇게 아니, 자연스럽게 뻔뻔하죠? 2시간 이상 그래도 자전거를 타가지고 오늘 좀 걸음걸이가 좀 어정쩡할 정도로 열심히 좀 혹사시켰습니다. 2시간 그냥 자전거로 뭐 한강을 돈다거나 이렇게 했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디 이동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다시 타보자. 그럼 운동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뺀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닌 거죠. 예. 이동 수단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오늘 여기 올 때는 어떻게 왔나요? 걸어서 왔습니다 그냥. 걸어서 왔어요. 대중교통 타고. 네, 땀 안 나니까 앞으로 뛰길 그럼요. 바랍니다. 이상하게 자전거 타고 오면은 그날 너무 이제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다 기억나시죠?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어제 열심히 타가지고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진짜 많은데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홀리마더. 홀리마더. 사실 여기 통일교한테나 총재지 우리한테는 그냥 어르신 정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한학자 어제 씨. 구속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생녀 한학자. 사실 이게 한씨 가문의 수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다. 진짜. 한덕수 그리고 저희 또 누구야? 한동훈. 이제는 또 심지어는 한학자 씨까지. 한진희. 저는 좀 빼주십시오. 가문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가문을 좀 일으켜보겠습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였고요. 예, 이 구속의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붙잡히기 그 이전 단계만 해도 계속 안 나오겠다라고 계속 버티기던 한학자 씨 아닙니까? 3번을 안 나왔죠. 3번을 안 나왔어요. 근데 결국 잡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출석을 했는데 이게 출석을 한 그 그림 자체만 두고 봤을 때 뭐야 그래도 수사에 임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수고가 많아요.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맞아요. 내가 아니야 그랬는데. 이랬죠. 심지어 날짜도 본인이 그냥 멋대로 출석해가지고 나 조사하세요 이런 식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약간 어이없어했죠. 뭐 나오니까 조사는 할 텐데 그런 건 상관없다. 3번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이 한학자다라고 한번 그렇죠. 명시를 했죠. 심지어 나가서 수사관한테 얘기한다는 건 독생녀다라고 하면서 그 교리를 설파하는 내용들이 위주였다라고 하니까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좀 저는 기괴해요. 그거 보면서 기괴하기도 했고 동시에 약간 이거 전략인가? 심신미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특검 앞에서 나는 독생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심신미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봐주지 않았다. 봐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봐주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했었던 게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여든이 넘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그 비서실장이 오히려 구속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더 실세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원주 전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꼬리 자르기다. 그럼 꼬리가 한학자야? 할 정도로 뭐가 뒤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게 되면 한학자 씨 같은 경우는 독생녀라고 교리를 설파하는데 그걸 조사하는 그 기간을 쭉 썼다라고 하면 비서실장은 의외로 굉장히 조사에 순순히 좀 임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다 잘 풀어내줬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술술 잘 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일교 내에서 여태까지 누가 그 우두머리를 차지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 갈등에서 비롯된 뭔가 이렇게 털어내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특히나 뭐 잘 이제 또 본가가 가평에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세요. 통일교 이야기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그 동네는 어때요? 물론 가평에 사시는 분들 좀 오해 없이 들으시고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개인적인 드립니다. 경험을 네네. 얘기하면 그냥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일교의 목사이거나 오. 이런 경우가 좀 태반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네, 상당히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원래 그 가평 일대 땅 부지들이 대부분 통일교 땅이고 이 통일교 땅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원래 거기다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랜드마크가 무산됐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자식들 간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게 찢어져 가면서 결국은 안 됐다. 가족끼리 잘 싸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재산권 분쟁이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네. 저는 비서실장이 협조를 잘한 이 그 배경에 그 재산권 분쟁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너무 흐뭇해서 자녀들과 우리 너무 올라갔죠 지금. 네. 한학자 총재를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속을 면한 정원주 이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나는 그때 구속을 면했지. 알겠나? 뭐 이렇게 할까봐. 근데 그 정원주 씨와 네. 그 자녀와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그 내부적으로도. 네,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재미로만 풀 일은 아니지만 정교 유착에 너무나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슬픈 일이기 때문에 너무 웃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냥 참 여기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예.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복잡하다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 민낯이 드러날지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통일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금 그럼요. 이 문제가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핵심입니다. 권성동 한학자 두 사람의 구속이 갖는 의미는 그 두 사람의 정교 유착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갔던 문제라든가 네. 거기에 공천에 개입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러면 이 선거 자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딱 그 한학자가 준 돈 1억 중에서 5천 갈려졌을 때 5천은 왕의 몫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거는 윤석열의 몫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불법 정치자금. 그렇다면 그렇죠. 그때 대선 결과 자체도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원점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선거 비용을 다 토해내야겠네. 어머 예. 국힘은 망하겠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까지 될 수 그게 있는 거죠. 거의 400억에 이르는데 정확하게 해서는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보면서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네. 국민의힘 보유 자산. 그러니까 선관위 공시지가의 내용들 쭉 살펴보니까 1293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보유액만 보면 뭐야 넉넉하네. 그럼 이거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부 비유동 자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에 당사 있는 것부터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유동성이 아닌 당사가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왜냐하면 결국 내란으로 인해서 벌어진 지금 자금의 이 사태에서 네. 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그 비유동성 자산을 기업체든 어디든 감당을 하겠냐,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겠냐. 네. 그거에서 일단은 굳이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담보를 잡아가지고 은행 대출을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자율 5%만 잡더라도 연간 195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수입원 보면 당비 그거 조금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보조한 보조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조금이 한 해 216억 원이에요. 근데 216억 원의 90%를 은행 이자만 갚는 데 쓴다. 사실상 정당이 운영될 수 없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래서 뭔가를 뿌리 뽑으려면 결국 돈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요건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긴 한데 가세현 관련해서 네네네. 그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 그냥 주주 그 퍼센트를 먹으면서 거기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그 영상 올라오는 거 음식 장사 관련된 컨텐츠도 네네.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치갈비 연구소가 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돈과 의지가 있으면 그렇죠. 가능하다. 그 중요한 건 국민의힘도 이제 자본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네. 위원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자진 해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요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일교와 권성동 이야기를 했을 때 통일교 그 실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세라기보다는 실무라고 볼 수 있는 윤영호가 얘기했을 때 권성동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지원 요청을 그럼요.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게이트키퍼가 권성동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잠재 후보들이 이제 결국은 그 조직적인 통일
학교의 이 조직표 동원에 대한 걸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네. 활용해 왔었다라는 거에 대한 물론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지원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누군지 빨리 점지를 해줘야 저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뭐 딜에 있어서 하나의 광팔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광팔기일 수도 있었으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겠다. 맞아요. 특히 저는 윤영호 씨의 그 문자 메시지 중 그 포인트가 과거에 저희랑 계속 유지를 했었던 맞아.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너무 수다 떨듯이 아무튼 여러분들 다 지금 너무 이 이야기들이 재밌잖아요. 재밌게 많이 달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다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통일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세종대왕 얘기로 해? 그러니까요. 라고 했더니 일단 이 장소 자체가 세종 컨퍼런스였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세종시에서 여는 컨퍼런스인 줄 알았어요. 국제 컨퍼런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종대왕과 관련된 거죠. 맞아요. 저는 그건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 컨퍼런스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대법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었나? 이런 거 이게 궁금하긴 지금 이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자체가 우리는 2016년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대법원 주최하에 열린 행사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개최사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2010년 이전에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어쨌든 간에 공정, 법치 그리고 사법권의 어떤 독립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도 안 찬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훼손해 왔던 장본인인데. 약간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럼 누군 지금 법을 왕권 수단으로 삼는다고? 그걸 뭐야? 위해서 네. 밑밥을 깔아놓았던 멘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 그걸 또 딱 그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자극적으로 이렇게 쭉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의도된 거죠. 대법원장이고 지금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의 저희가 무엇인지 다 불을 켜고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제 그 조이대 희대 개소리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 댓글에도 나오지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얘기도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란과 심지어 외환 유치를 통해서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소위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그 친위 쿠데타의 연장선으로 사법 쿠데타를 조이대 중심으로 해서 열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평가는 저는 응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매국노가 그렇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국가적으로 약간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득달같이 날아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아서 니들이 잘못한 거야라고 갑자기 숟가락을 얹는 사람. 이거는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 이건 매국행위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그 조지아주 관련돼서 이제 우리 노동자가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마치 오히려 더 부추기고 우리 잘못인 것 마냥. 그게 매국노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이 자리에서 민심 관련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무슨 민심 얘기를 해 대법원장이? 민심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 그 민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내란 전후로 본인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본인 차량 운행 일지에 대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사법부의 신뢰에 지금 직결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민심을 얘기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행사 많이 참석하는지. 행사 되게 많이 참석해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무슨 행사 있었거든요. 거기 정치권 사람들은 많이 가죠. 근데 대법원장이 저기 있는 거 좀 희한하다. 근데 딱 뛰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댓글에도 있지만 정치인 아니냐 민심을 거론하고 심지어 행보 자체가 정치 행보와 맞닿아 있다라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희한 부부님께서 똑띠한 시사발전소 한진희님이라고 또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젠핑님께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검은 비밀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라고 걱정을 해주셨고요. 또 흥미롭다는 댓글도 보이고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법사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숨 한번 크게 쉬고. 어제 많이 열받으셨죠? 그럼요. 오늘도 많이 열받을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제 검사들의 태도
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재현 검사 태도 논란이 있었어요. 마이크를 막 위로 올리기도 하고요. 그때 서영교 의원이 마이크 지금 어떻게 올렸어요? 어떻게 그래 막 이렇게 호통을 치셨던. 그리고 옆에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도 제 보이고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각 검사 출신들의 저런 여러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의 태도 논란들이 꾸준히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예. 이제 대표격으로 또 나오는 게 이제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저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그 트집 잡기라든가 뭐 아니면 말꼬리 잡기. 말꼬리 그냥. 잡기. 네. 어떤 태도 논란이 그때부터 쭉 이어져 왔었던 것인데 어제 최재형 검사의 태도 논란은 야, 이 검사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저 모양이지라는 근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게끔 더 만들었던 것 싫었던 같아요. 거는 박음정 의원이 질의할 때는 또 공손하더라고요. 그렇죠. 뭐야? 그럼 검사 선배 앞에서는 그렇게 맞아요. 깨갱하는 거요, 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계적 질서, 그러니까 어떤 이 안에서 있는 네. 그들 간의 그 급 나누기 안에서 정치인은 자신들과의 다른 급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네. 높은 급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보다 낮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그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도 나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뭐 관분권 띠지를 일부러 없애고 했겠냐. 은폐를 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의심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그 권력에 대한 여러 이 위법적인 행위를 덮기 위해서 들어가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작업을 쳤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네. 논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그래 100번 내가 양보해가지고 예. 제가 그걸 은폐하려고 했겠습니까? 라고 한 말 믿어요. 믿는다고 쳐요.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잘못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띠지를 고스란히 잘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태도는 보이지 않을 정말 거거든요. 뻔뻔스러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해가지고 잘못을 한 게 명백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 이거는 수사를 지적하는 너희들이 문제야라는 식의 기본이 태도였으니까요. 안 됐죠. 근데 기본이 안 됐습니다. 저런 지금 태도 자체가 이제 수사관하고 사실 최재형 검사와의 태도 또는 아니면 그 논리가 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드러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 검사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의 목적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사관 얘기 다르고 최재형 검사 이야기 다르고,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의 이야기가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저 관분권 띠지가 어떻게 분실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네. 논점이 완전히 흐려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민 수사관 아까 전에 살짝 나왔는데 김정민 수사관과 최선영 수사관의 말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최선영 수사관의 말에 신뢰가 가는 상황이 아, 됐단 예,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한국은행이라고 찍힌 거 딱 받고 비닐로 쌓여 있었고 관본권이기 때문에 그걸 뜯을 필요 자체가 없었다. 예,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정말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나 보면서 마음이 조금 어땠냐면 풍선 이만한 게 있는데 구멍이 조그맣게 나면 바람이 씩 하고 빠지잖아요. 약간 그렇게 풍선에서 바람이 조금 새어나오듯이 진실이 흘러나오는데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렇죠. 아니 이 정도만 바람이 새어나와도 숨통이 트이는구나. 맞아요. 이게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그 관본권 띠지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상태에 고스란히 있는 거를 압수물 품목에 애초에 넣어놓지도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띠지가 분실이 되는데 3개월 동안 보고조차 검사가 안 했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기 박은정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이게 보고 안 된 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법적 행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저 수사관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바람에 새어나오는 그 진실이 네. 딱 우리가 속을 긁어주는 듯한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구조 자체가 잘못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안인데. 네. 아유 법사위
사실 법사위에서 막 소란스러웠던 이야기도 더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까지 시끄러질 순 없으니까. 네,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미 시끄럽다고요? 아무튼 네, 그래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갔는데 네. 오늘 저녁에 이젠 그 연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조연설을 하시고요. 네, 일정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나온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몇 개만 추려서 저런 얘기해 주세요. 일정대로 흘러간다라고 예, 좀 보시면 저렇게 될것 흘러간다. 같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기조연설과 이제 토의 주제를 이제 오늘 이제 저녁 늦게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온다고 지금 나온다고요. 제작진이. 왜냐하면 네. 이거 줄줄이 일정에 대한 걸 읽게 되면 너무나 이제 방송 자체가 루즈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근데 됩니다. 예, 그냥 시작 전부터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참 재밌던 포인트는 출발하면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렇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멋질 거예요. 아, 굉장히 한박 웃음을 너무 짓는 한박 그런 웃음. 이거 모습들. 그리고 이것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 그러면 먼저 가셔라 이런 다리 다툼. 모습이었죠. 아, 이런 광경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뒷분들은 어쩜 저렇게 다른 의미에서는 빨리 좀 가시라고. 네. 약간 아니 이렇게 빨리 숨만 가셔버리라고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순간에 참 예. 뒷분들은 무표정이시네. 그렇죠. 웃음이 없으시네. 네. 어쨌든 저때 네. 당시에 굉장히 큰 웃음을 줬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렇게 또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특히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순방 가게 되면 이 국내 이제 정치적 일정이 없다 보니까 네. 숨통이 트이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것만으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해맑을 네.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네, 뭐 잠깐이에요. 잠깐 네. 즐기시고. 잠깐이지만 네, 잠깐입니다. 네. 저 분들한테는 달콤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강 한번 가볼까요? 한강? 아, 예, 한강 한강 관련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강 이거 다뤄도 너무 기막혀가지고요. 그렇죠. 저는 한강 버스. 이건 이쯤 되면 그 오세훈 시장의 사주팔자에 물이 굉장히 깊이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예요. 아니 지금 보면 저 오마이뉴스가 제목 너무 잘 뽑지 예. 않습니까? 한강 버스 타고 9시까지 출근하려면 새벽 5시에 출근하세요. 아니 출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진짜 뭐 만만치 않죠.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여러 어떤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때 결국 이 출퇴근의 정체를 풀기 위해서 한강 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무런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지연만 되더라. 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하더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리고 거고. 지금까지는 첫 배 운항이 11시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건데 예, 그렇다라는 건데 뭐 앞으로는 늘리겠죠. 근데 늘리는 맞아요. 건 늘리는 건데 늘릴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못 늘리겠죠. 밤에는 또 갑자기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운행이. 중간에 운행이 또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안전 문제에 대한 부실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수상 버스, 그러니까 이제 한강 버스의 실패 사례가 이미 수상 택시에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5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었다라는 그 수상 택시. 결과적으로 하루에 서울시에서는 뭐 2만 명씩 하루에 이용자가 이제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수상 택시 9대를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놨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하루 이용자가 1명, 2명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던 그 수상 택시. 어떻게 또 다 알고 있네요? 아, 그럼요. 아, 네. 아주 그냥 진심으로 팔려고 그냥. 이게. 요새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이 너무 안 좋은 네. 표현이었습니다. 사과드리면서.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수상 택시의 연장선으로 한강 버스가 만들어진다 한들 그것과 다른 무언가의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했을 네.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네, 화장실 상황 나오고 있고요. 아니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좀 트집 잡으려고 얼마나 또 긍정 평가 나올까봐 노심초사라서 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편히 예,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대구 동대구역 앞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아, 예, 동대구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 집회에서 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함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 공당의 모습인지 예. 의심스럽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왜 우리 윤어게인이라고 하든가 또는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피켓에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스타터스틸 이런 걸 막 해서 이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정작 본인들이 연단에 서서는 부정 선거를 맞아요.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 내란 옹호를 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라고 예.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나는- 이번에 저 내란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 한 13.89%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최근에 이제 극우화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이제 한국정당학회랑 해서 돌려서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한 14%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저 극우 집단의 약 한 14%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당으로 우리는 나아가겠다. 이걸 저는 이번에 그 장애투쟁에서 확고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 힘들 것 같아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저기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는 중진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이 육선이죠. 그렇죠. 저기에서 근데 색깔론 펼쳤어요. 색깔론. 아, 나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다. 라는 총체적으로 생각을 다시 문제인 한번 거죠. 해봤습니다. 예, 얼른 해산해야죠. 대구 시민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아, 네. 끝낼게요. 김건희 재판 내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 맞습니다. 촬영이 허가가 됐죠. 예, 그러니까 네. 뭐 이 숱한 의혹 속에서 마치 성역처럼 이 특혜를 받아왔던 네. 이 내란 수계와 그의 아내였는데 아유, 내란 수계도 어쨌든 법정에서 이제 생중계가 되는 와중에 그 아내인 안 나간다 김건희 씨만 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보이는 어떤 그런 평가들은 있어 왔다고 그래도 생각을 첫 하고요. 재판부터 촬영 허가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의 모든 내용들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공판 들어가기 전만 네. 이제 생중계가 되는 것인데 네.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발짝을 좀 내딛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 한 번에 쭉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무슨 말했는지 기억하죠? 기억 안 납니다. 가세요. 네, 안녕.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